안녕하세요. 에듀영닷컴 학원의 사이먼입니다. 호주 조기 유학을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게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지원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퀸즐랜드 조기 유학을 할 때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학비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립학교 학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로 하시면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쉽게 정확한 비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학비는 퀸즐랜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ducation Queensland International이라고 하죠. EQI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죠. EQI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상단에 EQI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EQ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Apply Now라는 메뉴, 메인 메뉴가 있고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Fees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랫부분에 쭉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Primary School, 그 다음에 High School Preparation, 주니어 하이스쿨, 시니어 하이스쿨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프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학년 이전, 초등학교 이전이니까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랩이라고 하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쿨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현재 1년 학비가 14,192불이다.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3학년이든 5학년이든 상관없이 1년 학비가 14,192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오는 하이스쿨 프리퍼레이션 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 레벨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영어 레벨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HSP라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본 과정으로 입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영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어 과정 같은 경우는 한 주에 2023년 기준 474불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학교가 있지만 호주는 중학교가 없죠. 호주는 이제 바로 하이스쿨로 올라가게 되고 7학년부터 10학년 주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분류가 됩니다. 주니어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15,536불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이제 올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니어 하이스쿨 11학년과 12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비용이 좀 가장 비싼 편에 속하죠. 17,564불이다. 그래서 1년 학비가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특별한 상황에서 책정되는 학비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비가 이제 17,564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B 프로그램으로 11학년, 12학년을 공부하게 되면은 20,072불로 약 2,500불 정도 되나요? 조금 인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 아카데미스라고 해서 특목고라고도 우리가 불리는데 시니어 하이스쿨하고 좀 다르게 특목고 같은 경우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총 3년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IB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학비는 2023년 기준으로 24,854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공립학교 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년별로 비용은 다르고 프로그램별로 좀 비용이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립학교 학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립학교 물어보실 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학교가 존 폴 칼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학교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팅이 좀 잘 돼 있고 기성용 선수라든지 한국의 유명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졸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존 폴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 학비를 검색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부분입니다.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인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학생이 좀 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메스틱 학생의 학비를 확인을 하시고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반드시 모든 정보를 확인할 때는 이 정보가 인터내셔널에 해당하는 정보이냐 아니냐를 꼭 주의 깊게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존 폴 같은 경우 이제 메인 상단에 인터내셔널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중간 인포메이션 허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피 스케줄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피 스케줄로 이동을 하면은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는 당황스러운 비용이 있죠. 어플리케이션 피라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퀸즐랜드 교육청 박은정 상무관님과 얘기를 나눌 때도 아직까지 퀸즐랜드 교육청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피, 원서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지원을 할 때는 그래서 부담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사립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사립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피라는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존 폴 같은 경우는 이 어플리케이션 피가 420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분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내고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reparation Course Tuition Fee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HSP, High School Preparation. 존 폴 같은 경우는 High School Preparation 과정 같은 경우 세미스터당 13,600이다. 세미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두 텀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퀸즐랜드의 학제는 총 4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4텀은 두 개의 세미스터로 계산이 됩니다. 비교를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퀸즐랜드 공립학교는 이 하이스쿨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아까 제가 주당 474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4불이 원 세미스터일 경우에 총 20주기 때문에 총 학비는 9,480불이 됩니다. 즉 공립학교에서 하이스쿨 프리퍼레이션 과정을 원 세미스터 공부를 했을 때 비용은 9,480불이다. 이제 사립 중에 하나인 존 폴 칼리지에서 비용은 13,600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맛보기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비교를 좀 해볼게요. 존 폴 칼리지가 사실은 이제 비싼 사립학교에 속하진 않아요.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초등학교부터 볼게요. 프라이머리 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비가 한 세미스터당 12,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1년에 24,000불이라는 얘기겠죠. 퀸즐랜드 공립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기준 14,192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0,000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네요. 부르는 명칭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까는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뭐 시니어 하이스쿨 이렇게 불렸죠. 여기서는 주니어 세컨더리, 시니어 세컨더리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해당하는 주니어 하이스쿨 같은 경우 학비가 1년 기준으로 13,600 곱하기 2니까 27,200불. 그러면 아까 주니어 하이스쿨이 15,536불이었으니까 학비 차이는 12,064불 정도가 되겠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배 근접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학년, 12학년 같은 경우도 존 폴 같은 경우 1년에 27,600불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립 같은 경우 17,564불을 책정하고 있죠. 대충 한 10,000불 정도 차이 날 것 같네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 인상률이 좀 많이 있네요. 지금 존 폴 같은 경우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비하고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 차이 갭은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1년당 10,000불 이상은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 논 투이션 피라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죠. 논 투이션 피 중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최초의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 이건 원서비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런 비용이 따로 950불이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공립학교에 없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영어 테스트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500불을 추가로 내고 보셔야 합니다. 공립학교에는 영어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 튜이션 피라고 해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other fees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인데,
이런 비용들이 공립학교랑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라고 하는 이 텍스트북은 공립학교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인데 사립학교는 별도로 대략적으로 한 1,000불 정도 납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학년마다 좀 차이가 있고 어떤 입학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유니폼 같은 경우도 공립에 비해서는 사립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300불대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부수적인 비용들도 존재를 한다. 저는 이제 약간 히든 프라이스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립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 이 비용에는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교재라든지 교외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학생의 공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수업 커리큘럼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은 그 어떤 엑스트라 비용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학업 내용은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납부를 해야 되는 소소한 비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사실상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 프라이스가 존재한다. 부모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만 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존폴 이외에 이제 몇 군데 학교를 제가 추가로 좀 더 볼 텐데요. 사실상 사립학교를 고민하신다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학교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들 우선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학교는 남학생한테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브리스번 보이스 칼리지, BBC라고 하죠. 브리스번 보이스 칼리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브리스번 보이스 칼리지 검색을 하시면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단 메뉴에서 인터내셔널 어드미션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Fee Schedule for International Students라고 해서 나와 있죠. 쭉 내려와서 중간 부분에 인터내셔널 피로 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View the 2023 Fee Schedule for International Student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보시는 화면처럼 PDF로 된 2023년 기준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눈에 띄죠. 공립학교에는 존재하지 않은 원서 비용, 어플리케이션 비 620불이고요. 존폴보다는 역시 비싸네요. 620불에 원서 비용을 내고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존폴에서는 입학 허가서를 받는 데 대한 비용이 950불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퍼메이션 피 2,700불이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비싸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튜이션비 보겠습니다. 튜이션비 보면은 44,238불. 이게 맞나요? 44,238불. 무섭네요. 역시 명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학년 구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전학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레이위라고 해서 학년별로 돈을 받고 있죠.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관련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건데 공립학교는 받지 않는 비용이죠. 그리고 캠퍼스 디벨롭먼트 레이위, 육성회비인가요? 이거가 이제 1,376불씩 애뉴얼로 for family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딩하우스라고 해서 기숙사 비용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아니니까 빨리 닫아야겠네요, 창을. 너무 비싸군요. 아무튼 브리스번 보이스 칼리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다. 얼른 넘어가죠. 그리고 여학교로 또 정평이 나 있는 학교 세인트 마가렛이죠. 세인트 마가렛이 여성 리더를 많이 배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인트 마가렛은 여학교죠.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인터내셔널이다. 입학처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좌측에 메뉴 중에 B, 여기서 또 이제 비용이 쭉 나오죠.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 원서 비용 350불, 브리스번 보이스 칼리지보다 많이 저렴하네요. 그 다음에 인롤먼트 컨퍼메이션 비, 입학 허가에 대한 비용이 1250불. 아까보다는 많이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튜션 피인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34,000, 6학년이 35,000, 7학년, 11학년이 4만, 10학년까지 똑같네요. 4만 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공립학교랑 비교를 하면 대략 한 2만 불 정도 얼추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2배보다는 좀 비싼 거죠. 독특하네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본드라고 해가지고 500불에 대해서 보증금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좀 비싸군요. 네. 이 세인트 마가렛이 유니폼이 좀 이쁜 편인데 확실히 유니폼 비용이 좀 비싸네요. 그리고 텍스트북 당연히 이제 비용 차지를 하고 있네요. 여전히 공립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네요. 추가로 한 군데 더 봐볼까요? 뭐 세인트 에이든도 유명하죠. 명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인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들어가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앤 피스라고 있네요. 바로 메뉴가 마찬가지로 PDF 파일 다운받을 수가 있고 들어오면은 어플리케이션 피 원서 비용 250불, 입학 허가 비용 1250불, 그리고 여기도 뭐 육성 회비가 있네요. 이제 텀마다 107불을 낸다. 초등학교 때부터 11학년까지. 텀마다 107불이면 1년이면은 428불 정도 되겠네요. 튜션 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33,000불. 브리스번 보이스 칼리지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세인트 마가렛보다도 좀 저렴한 편이네요. 7학년부터 좀 많이 올라가네요. 38,000불대로 많이 올라가고 제너럴 레이비라고 해가지고 또 비용 차지하고 있죠. 572불. 뭐 테크놀로지 레이비라고 해서 뭐 또 추가로 차지하고 있죠. 요거 이외에 또 드는 비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보면은 유니폼 600에서 한 1000불 정도. 여기 세인트 마가렛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본드가 500불이었는데 여기는 1000불. 알겠습니다. 보증금이고 졸업할 때 돌려받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스쿨버스 비용이 얼마고 악기 대여료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자, 이렇게 이제 공립과 사립의 학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른 비용은 거의 비슷하죠. 생활비라든지 뭐 비자 신청비,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좀 저렴하다라고 하는 존펄 같은 경우가 아까 1년 기준 10,000불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좀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2배 플러스 알파가 차이가 났었고요. 그래서 조금 플랜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원에서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부모님들께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제 조언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은 당연히 못 드립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제가 수석했던 한국 학생들 넘버가 그래도 브리스번에서는 뭐 2등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 학생분들 중에 공부를 중간에 중단하고 돌아가시는 퍼센테이지가 5%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치거나 등록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편이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사립을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사립이 정말 명문이고 모범생들만 존재하고 이 학교가 정말 우리 아이한테 세이프하고 정말 사립 무조건 보내세요 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매년 학비를 납부를 해야 되고 매년 또 학비는 또 인상이 되고 그런 거 다 고민을 했을 때는 공립부터 시작해서 공립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사립을 가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1년에 학비 차이가 15,000, 20,000불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6학년까지면 하나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뭐 이런 돈들을 나중에 자녀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결정이 됐을 때, 실제로 아이가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긴다고 하든지 이랬을 때 그런 비용들을 세이브했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오지랖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찍어서 그런지 말이 너무 많네.